간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 주요 글로벌 인사들이 연이어 발언을 했는데요. 시장은 이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주요 인사들이 만난 가운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세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경 안 쓰고 오셨네요? 깜빡했습니다. 깜빡하셨어요? 아니 근데 실장님은 궁금한 게 저희 방송 오시기 전날 항상 이발을 하세요? 항상 아니요, 이게 저는 깨끗하셔가지고. 머리가 딱 주기가 정갈하게. 좀 짧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아 그러시군요. 직모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부분 지금 네. 딱 캐치하신 거네요. 직모들이 대체로 이제 좀 머리에 힘이 강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5천을 뭐 보기도 했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이야기 해봐야겠죠 이제? 네, 뭐 트럼프는 또 트럼프 했습니다. 타코를 한 상황인데 관세 철회하면서 지금 뉴욕 증시는 반등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 발언 내용들이 강하긴 했지만 뭐 사실 뭐 작년부터 계속 봤던 패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또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관세를 가지고 영토를 어떻게 보면은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전략 자체가 트럼프 정말.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었던 말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냥 그동안의 패턴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밑에 한번 깔아놓고 나서 이제 저희 정상적인 협상 과정들을 좀 우위에 서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덴마크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 유럽 8개국에 대해서 10%에서 한 20% 관세, 거기다가 이 군사행동까지 이제 위협을 했다가 이 부분들을 일부 제한을 좀 해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뭐 사실 아시다시피 뭐 주식시장에도 많이 충격을 줬지만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맞아요. 또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달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되돌림이 나오는 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선물도 보면은 지금 뭐 무난하게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시장은 지금 분위기를 뭐 끝났다 이렇게 좀 이벤트는 좀 이제 해제가 되고 다시 좀 평화적으로 가는 거다, 무드를 잡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일단은 협상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좀 신중한 스탠스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의 패턴들을 보면은 저렇게 강하게 질렀다가 뒤로 물러나는 척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원하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은 항상 또 얻어내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펼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과정들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광물 채굴권부터 시작해서 골든돔 이런 이 워딩들이 계속 꾸준히 협상해서 이 미국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될 거고 유럽 관점에서는 조금 뭔가를 뺏길 수 있다는 예. 이런 경계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궁금해요. 오늘 트럼프가 이제 그제만 해도 세게 얘기했고 어젯밤에 지나갈 땐 다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 광물 채굴권하고 이제 골든돔에 대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계산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 그리고 맞서는 유럽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는 사실 이게 모멘텀들을 꾸준히 가져간다라 하면은 사실 뭐 방산 쪽에 대한 이 모멘텀들은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계속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해석들이 다 이제 있는 부분들은 그린란드의 애초에 이제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광물에 대한 부분들 많죠, 어쨌든 지금 중국과의 이제 협상 과정들 갈등 과정에서 반도체와 히토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뉴스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매장량 자체는 미국 다음 순위로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생산이 아예 안 되고 있는 뭐 물론 뭐 환경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잠재력이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 이 북극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저희가 이제 히토리오에 대한 뭐 관련 기업들의 이제 모멘텀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걸 가져가는 과정에서 포지션들은 또 방산 쪽에서 굉장히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해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광물 채굴권 안에는 히토류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면 네. 그린란드 광물들이 히토류 말고도 다른 것들이 좀 맞습니다. 많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저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그렇죠. 뭐 리튬부터 코발트나 뭐 구리, 니켈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많이 매장량이 이제 상당히 좀 있는 거로 네. 좀 알려져 있는 우라늄도 상황이고. 많다던데요? 네. 그래서 뭐 원전에 대한 뭐 이슈를 지금 어쨌든 전력과 이제 연결을 다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속 확장되는 레인지인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뭐 네오디뮴, 플러스에오디뮴 뭐 이런 히토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사실 연초에 한번 또 부각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 후순위로 그린란드 그리고 또 좀 최근 또 캐나다까지 또 막 꺼내 들면서 사실 이런 영역 확장을 좀 계속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실리적으로 접근하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또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야만의 시대를 다시 들어간 것처럼 야만의 시대.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또 눈에 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역사책에서만 봤던 일들이 제 앞에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원도 자원인데 골든돔도 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요 골든돔 관련해서 로켓랩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 분야 전체 이렇게 다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걸까요? 네, 뭐 사실 골드몸 자체가 이제 미국 본토부터 우방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이 고성능 미사일 이 방어막을 이제 만들어 놓는 이런 보호 장치라고 저희가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우주항공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산 기업들이 또 여기 이 우주항공과 항상 다 엮여 있고 맞아요. 이게 보면은 사실 뭐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그냥 미사일 쏘는 거를 로켓을 실어 놓으면 또 이제 우주항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다 연결선상에서 이제 같은 기업들을 보는 거고 또 사실 로켓랩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상장사 중에서는 어쨌든 스페이스X에 이어서 이 굉장히 또 이 기술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 사실 연말부터 보면은 이 미국 국방부 쪽에서의 그 수주 모멘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로켓랩 같은 경우도 이 재활용 로켓이라든가 이게 비용 측면부터 시작해서 이 로켓랩이 하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이 우주의 이 소프트웨어부터 이 장착과 발사 이 관리까지 한 이 수십 개월화 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로켓랩 자체가 이 하나의 이 골든돔의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켓랩 그리고 항공주, 방산까지도 좀 투자 포인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젠스방도 여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AI를 두고 이제 에너지 하나, 칩,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5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5개로 구분 왜 했을까요, 이거? 뭐 일단 뭐 밸류 체인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다 나눠 가지고 이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그 밸류 체인이 잘 돌아가야지 AI 인프라 확실하게 좀 구축해 가지고 경쟁력을 끌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 뭐 5개 중에서 지금 그림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에너지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하단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더 밀어붙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좀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이 전기 공급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적절히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기반처럼 밑에 깔아서 그렇죠.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에너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증시 인사이트에서도 저 이 엄청 열띤 토론을 벌였었거든요. 네. 저 젠슨왕의 발언과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원전 예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좀 같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도 그런 포인트가 좀 보이시나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사실 올해 시장을 볼 때 네. 또 가장 또 핫하게 봤던 그 시장에서 계속 뜨겁게 보고 있는 것들이 이 반도체와 전력 쪽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필수적인 소재 관점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대표적으로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이 풍선 효과처럼 수요가 흘러내려가는 이게 사실 우리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는 관점에서 이제 원전은 사실 이제 그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어야 되는 정책적 기반을 또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또 아시다시피 또 규제에 대한 그 정책 정말 정부 쪽에서 협조를 해줘야지 맞아요.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더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원자력 발전 또 SMR에 대한 그 좀 관심이 좀 꾸준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기업 단에서 보면 뭐 비스트라라던가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그렇죠.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은 뭐 연중 내내 계속 이슈가 부각되고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그림들이 좀 반복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지금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 중에서는 연준 차기 의장 후보 관련된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뭐 이미 케빈 워시 조금 더 유력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좀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 워시가 우리가 그 전까지 계속 유력 후보로 봤던 햇셋보다는 네. 조금 더 매파 쪽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지금? 일단 지금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 하나하나의 시장이 1차원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관세 이슈가 또 다시 올라오니까 금리는 또 인플레이션 경계를 또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 이전을 보면은 이 케빈 햇셋이 어쨌든 이 NEC 위원장이 이 1순위에 놓여 있을 때 이 해석 자체가 정상 사이클을 못 따라간다 통화 정책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케빈 햇셋 같은 경우는 물론 세 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케빈 워시라던가 뭐 저희 월러 이사님이라던가 뭐 또 릭라이어 같은 이런 분들이 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정책 기조를 좀 보여준다 이런 평가는 있지만 사실 디테일들을 보면은 케빈 햇셋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조금 맹목적인 로열티가 있는 분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금리를 좀 낮게 깔고 갈 수 있는 불확실성들이 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 중장기 구간에서는 물가가 더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계감들이 중장기 금리들을 좀 더 끌어올렸다라 하면은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케빈 햇셋 대비해서 조금 매파적인 인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해석하면은 금리를 좀 인하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정책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사이클을 놓고 본다라 하면은 케빈 워시가 사실 옛날에 이사직에서 벗어날 때 네. 그때의 모습은 QE에 반대하면서 그러니까요. 불만을 가지고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인하를 지지하더라도 이게 통화 정책을 정상으로 돌려야 될 때는 정상으로 돌리고 사이클도 제대로 탈 수 있다 이런 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시장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보셨을 때 저 둘 다 인물들의 뭐 장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시장이 열광할 인물은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길게 보면은 케빈 워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워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QE에 대한 조금 이제 반대 의사를 그러니까요. 보였던 부분들이 약간의 조금 이제 불안감을 좀 자극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펀더멘털리 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네. 미리 채권 투자 비중을 네. 좀 조절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것도 사실 지금은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금리들이 굉장히 조금 일차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채권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이게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그 다음 수와 다음 수 이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변수에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저희가 경제 지표들의 경로들을 생각해보고 이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것들 뭐 지금 이미 뭐 러셀 2000들이 상대적으로 나스닥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확산의 그림들과 그다음에 또 좀 더 길게 보면은 또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리츠 같은 쪽도 금리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다라는 산업들 이런 것들을 놓고 좀 긍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간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요새 연일 좀 좋습니다. 어제는 이제 간밤에 3% 올랐고 지난밤에 1%대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데 이제 미국도 반도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네. 이 연속성이라든지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가장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마이크론에서 그 내부자 거래를 네. 통해 가지고
지금 주가에서도 아, 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내부자의 거래가 그렇게 잡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인상 깊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요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좀 안에서부터 탄탄하게 있는 게 그 아닌가.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시그널 자체는 좀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게 이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에 대한 약간 조금 핵심의 또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시장 관점에서 AI를 또 끌고 가지만 이 국가의 정책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하는 바들이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꾸준히 밀어주는, 그러니까 소버린 AI가 더 확산되는 그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사실 뭐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경쟁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지션으로 밑에 깔아놓으면은 그래도 손실보다는 수익을 좀 깔아줄 가능성들이 좀 높은 포지션으로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인텔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실적 기대감 속에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텔 실적 발표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숫자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그 CEO 탄 CEO 해서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구조조정의 결과를 뭐 어떻게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신공정에 대한 좀 안착 여부 이런 것들도 일단 체크를 같이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게 결국은 아직은 이제 인텔이 사실은 이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아직까지도 뭐 지금 뭐 정부에서 지분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뭐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기대치일 뿐이지 결과물을 아직까지 막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사실 이게 정부 지원이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경쟁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율 안정화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결국은 이제 고객사 확보하는 이런 그림들. 사실 정부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푸시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스포츠에서 운동선수들 부상 당하잖아요. 그리고 재활 기간을 거치는데 인텔이 거의 뭐 지금 재활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재활 기간인데 뭐 골을 넣어라라고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재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AMD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기 만년 2인자인데 네. 여기는 그래도 국내에서 뭐 이제 좀 너무 엔비디아 뻔해라고 하셔서 들어가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네. AMD는 좀 희망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AMD도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년 2인자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랑 좀 이제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생길 때는 사실 지금 또 AMD가 또 니치마켓을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안으로서 계속 활용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MI300 시리즈 뭐 이런 가속기 시장에서 어쨌든 이게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그림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좀 엔비디아를 또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탄력성 자체가 AMD가 당연히 좀 더 가볍게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전체 생태계를 좀 무겁게 가져가는 거는 엔비디아라고 생각하고 AMD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그 시각과 그 레벨에 대한 조정 여부를 따라가지고 저희가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 AMD를 선택하시고 여전히 조금 좀 더 그냥 포인트는 무게를 잡을 때는 엔비디아를 가지고 무게 잡는 약간 그런 식으로 양분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마이크론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내부자 매수라는 게 지금 상당한 자신감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파전 여기에서 좀 마이크론도 이제 치고 나올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대만 공장도 인수하면서 이제 캐파도 계속 늘려놓고 있고 사실 뭐 지금 굉장히 또 시장에서 중요한 게 이 캐파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진 부분이잖아요. 생산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지금
이 수요가 더 위에 우위를 보이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2년, 3년치들 주문이 뭐 다 완료됐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캐파를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저희 뭐 삼전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 정부터 시작해서 이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행동, 투자 결정들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또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인텔도 그랬지만 이 마이크론도 어쨌든 이 국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조금 더 이 정책적인 기반에서 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쨌든 AI 산업은 지금 미국이 또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어쨌든 수율이나 뭐 공정 기술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은 되긴 하지만 일단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네. 사실 추후에 뭐 사실 이후에는 이제 주가 모멘텀이나 좀 이제 경쟁 그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또 저희 뺏기는 부분들이 좀 생길 예. 수도 있지 않나.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 뭐 워낙 매일매일 좋다 보니까 이게 안전자산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만으로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전통적인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들 평가 이런 것들 계속 움직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금, 은, 뭐 이런 뭐 백금, 뭐 확장한 네. 백금, 구리 이런 것까지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또 화폐 가치와 지금 산업 수요 이런 것들 더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포지션을 좀 구축해서 가져가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좀 계속 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장과 함께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